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마돌은 일본 규슈를 관통하겠지만 세력이 워낙 강해 우리나라에도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먼저 KBS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태풍의 위치와 이동 경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남마돌이 현재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태풍 남마돌은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100km 부근 해상을 지나 최근 일본 규슈 남단에 상륙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기압 930헥토파스칼로 몸집을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50m, 시속으로는 180km입니다. 세력으로만 봐도 매우 강해 등급을 유지한 태풍인데요. 앞으로 밤까지는 북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는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경로가 이전보다 좀 더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네, 어제 예보와 가장 최신 예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태풍이 동쪽, 그러니까 규슈 해안 쪽으로 조금 이동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남마돌이 계속 세력을 불린 만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영향 반경이 큰 것도 있지만 찬 공기를 만나서 북동쪽으로 트는 이 시기가 우리나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대의 경로가 보시는 것처럼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우리나라가 최대 영향을 받는 정점 시간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계속해서 슈퍼컴퓨터 예측을 통해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영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몰고 오는 이 비구름대 영향으로 영남 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또 태풍의 중심보다 좀 더 멀리 있는 이 강원 영동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몰고 온 이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을 만드는 게 원인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 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 영동 지역에도 50에서 100mm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에도 대비가 필요한데요.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그리고 영남권 해안은 오늘 밤부터 순간적으로 초속 35m, 시속으로는 126k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또 특히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최대 10m 높이의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월파 피해나 해안가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는데요. 특히 영남 해안 지역은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였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14호 태풍 남마돌은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일본 지국을 연결해서 태풍에 근접한 규슈 지역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종희 특파원, 규슈 지역에 계속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남마돌은 지금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규슈 남부를 중심으로 넓은 범위에 강한 비바람을 뿌리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0m 안팎의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는 24시간 동안 350mm가 넘는 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 위험 수위를 넘었고 호우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또 가고시마현에 폭풍과 해일 경보가 발표됐고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 레벨인 긴급 안전 확보도 곳곳에서 발령되고 있습니다. 피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에서는 인근 친척집으로 대피하던 90대 노인 등이 강풍에 넘어져서 다쳤고 큰 나무가 꺾여 도로를 막거나 건물 벽면, 유리가 깨지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슈를 오가는 신칸센, 하늘길, 뱃길 모두 끊겼고 5만 가구 이상이 정전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전례가 없는 위험한 태풍이라고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보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안전을 확보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남마돌이 곧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는 동쪽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익환 기자, 현재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비는 내리지 않고요. 바람만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큰 파도가 해안가 쪽을 향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이 동부와 남부 앞바다 등의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후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만조 시간대 폭풍해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서귀포시, 성산포와 제주는 저녁 7시가 만조 시간으로 해안가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40mm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강수량이 적어 비보다는 바람에 의한 피해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강풍이 걱정이군요. 태풍 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제주도는 비상근무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해안가나 저지대 출입을 통제했고요.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이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간판이나 공사장,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에 대해 사전 조치를 냈고요. 강한 바람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해경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서핑 등 수상 레저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 등이 내려지면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9개 항로 여객선 12척 중 1개 항로 한 척만 운항을 했습니다. 제주도 내 항구와 포구에는 어선 1,90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부산은 지난 11호 태풍 흰남노 때에도 피해를 봤는데요. 피해를 다 복구하기도 전에 또 강력한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석 기자, 지금 부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오후 2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빗줄기도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해수욕장의 파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부산 남구 오륙도에서는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고 지역 곳곳에서 초속 10m를 훌쩍 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태풍 영향권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부산 앞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오후 6시부터 태풍 경보로 대체됐습니다. 또 밤 9시부터는 부산 내륙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되는데요.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부산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각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지난 흰남노 태풍 때에도 겪었습니다마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은 물론 월파와 침수 피해가 특히 걱정이 되는데요. 대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부산의 경우 최대 순간 풍속이 지난 태풍 흰남노와 비슷한 초속 3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바다 물결은 최대 7m까지 일 수 있어 월파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고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의 경우 연이은 태풍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오전부터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해안가는 물론 자연재해 우려지역 300여 곳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한편 부산시 교육청은 내일 부산의 모든 학교의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도 오후 6시부터 전 직원의 비상근무를 명령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울산은 지난 11호 태풍 흰남노를 비롯해 태풍 때마다 태화강 주변 지역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피해 우려가 큽니다. 울산 태화강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지 기자, 현재 울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조금 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도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현재 강변에 주차된 차들은 속속 이동하고 있고요. 산책 중인 시민들도 태풍 북상 소식에 따라 귀갓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오늘 밤 9시부터 태풍 경보가 발효됩니다. 저녁 6시부터는 울산 앞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태풍 남마돌은 내일 낮 12시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근접하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와 함께 순간 최대 초속 25에서 3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울산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했는데요. 이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산불 피해지 등을 집중 점검해 배수로 정비 등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은 특히 태화강 주변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울산시는 태화강 주변 90여 가구에 물막 입판 320여 개를 지원했습니다. 이 울산의 만조 시각은 내일 새벽 2시 57분인데요. 이 시기 폭우가 더해져 강물이 불어 넘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큰 피해를 본 태화시장에는 이 수중 펌프와 양수기 그리고 모래주머니가 배치됐습니다. 울산시는 또 하천 주변 아파트 지하 주차장 46곳에 이 물막 입판을 설치하라고 독려했고요. 지하에서 영업하는 노래방과 카페, 게임장은 태풍이 가까워지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폭우로 침수가 우려될 경우 북구 강동, 울주군 양동, 신암, 무동 등 80여 가구 130여 명을 대피시킬 예정인데요. 이 대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을 친인척 집이나 숙박업소로 우선 대피하도록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등을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변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장 피해가 컸던 경북 포항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포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지난번 태풍 때 침수 피해를 봤던 지역이지요.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태풍 흰남노 때 침수 피해가 컸던 포항시 남구 제네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당시 성인 여성의 어깨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동네 가구 90%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곳 주민 집에 와봤는데요. 집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고요. 이 젖은 장판을 걷어낸 채로 임시로 돗자리를 깔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구를 거의 마쳐가는 상황에서 다시 태풍 소식이 들려오자 주민들은 혹시라도 그때의 상황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태풍 흰남노 때 상가와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는 등 포항 지역은 특히 피해가 컸는데요. 이 때문에 경상북도는 이번 태풍 대응을 위해 재취약시설을 예찰하고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지대나 하천 인접 지역에 물막이와 모래주머니를 비치했고 비탈 사면 붕괴 피해가 난 포항 대응중 중에 대해서도 외벽과 배수로 보완 등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어선 등 선박 3천여 척이 대피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포항 울릉간 여객선이 통제가 됐습니다. 마을과 도로뿐만 아니라 흰남노 때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 철강업체들도 피해가 컸는데요. 그곳의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 흰남노 때 포항제철소가 전면 가동을 중단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를 했지만 자재들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때문에 포스코를 포함한 포항 기업체들이 태풍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파손된 구조물과 출입문, 5개 크레인 등을 단단하게 결속해서 이 강풍에 대비하고 있고 냉천 범람에 큰 피해를 본 수전 변전소와 아변 라인에 모래 방수벽을 설치했습니다. 또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새벽부터 낮 사이 모든 실외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은 태풍 흰남노 때 도심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따라서 저지대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경상남도도 오늘 밤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흰남노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과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강풍 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창원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대환 기자, 강풍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경남은 저녁 들어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곳 마산항에는 태풍을 피해 배들도 일찌감치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경남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5m 이상의 태풍 강풍력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와 배를 단단히 묶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남은 밤 9시를 기해 창원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고성, 남해 10개 시군에 태풍 예비 경보가 발효됩니다. 경남 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에서 35m의 강한 바람이, 내일 낮까지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의 모든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돼 위험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가 필요합니다. 강풍으로 과수농가들과 대형 조선소들도 대비에 나섰다고요? 네, 경남은 지난 태풍 흰남노 상륙으로 사과와 배 등 모두 249헥타르의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은 곳도 많은데요. 농가들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를 보강하고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들도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건조 중인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강하게 고정을 하고 대형 크레인도 붐대를 접어 안전 조치를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내일 학사 운영을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 재량 휴업 등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해안가는 오늘 늦은 밤, 내일 새벽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방파제나 해안도로에는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이전입니다. 보신 것처럼 태풍 남마돌로 제주와 영남 해안에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번에는 KBS 재난안전지도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피해를 대비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합니다. 김수영 기자. 가장 걱정인 것은 흰남노 피해가 컸던 영남 해안 지역이거든요. 이번에도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위험 지역을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이번 태풍 경로와 가장 인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영남 해안 지역입니다. 먼저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에서도 호미곶 앞바다 인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미곶 앞바다 인근 같은 경우에는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올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호미곶 마을과 대보 마을과 같은 민가가 밀집돼 있고 민박과 식당과 같은 관광시설도 모여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항은 해일뿐 아니라 침수 피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항 대화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화천의 제방 높이가 낮아서 시설물 유실과 침수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작은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이 대하천입니다. 주변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포항시는 내일 낮까지 이 같은 해안가 저지대, 하천 주변 등 위험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울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산에서도요, 태화강 인근의 우정시장 일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여서 아래쪽에 흐르고 있는 이 태화강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 침수 위험이 큰 곳입니다. 이미 6년 전 태풍 차바 당시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모두 침수 위험이 큰 곳인데 주변에 우정시장과 태화시장 등 상가시설은 물론 아파트 등도 밀집돼 있어서 침수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드는 경남 해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짚어주시죠. 네, 가장 먼저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 10시에 태풍 남마돌이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도 부산 송정 해수욕장 인근인 구덕포 지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덕부지구는 태풍이 올 경우에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침수될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 해안가를 따라서 상가 지역과 호텔이 밀집돼 있는데 지난번 태풍 흰남노 때도 상가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태풍이 매우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텐데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강풍의 시설물 피해를 막으려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진은 2019년 태풍 링링이 서해로 북상하던 시기에 충남 보령에서 70대 할머니가 강풍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창고 외벽을 수습하다가 바람에 휩쓸렸는데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6m였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이면 물건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휘청거리면서 걸어가기가 힘든 정도인데요. 이번 태풍도 비슷한 규모의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침수 피해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태풍 흰남노 때 포항시 남구에서 지하주차장 침수로 큰 인명피해가 있었죠. 폭우와 밀물대가 겹치면서 인근의 소하천이 범람해서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반지하 주택, 지하차도, 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 공간은 침수되긴 쉽지만 대피는 어려운 만큼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지상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태풍이 올 것으로 예보됐을 때는요,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셔야 하고요. 태풍이 우리나라에 근접한 뒤에는 모든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절대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이번 태풍은 태풍 흰남노 피해 지역과 인접한 경로로 북상하는 만큼 반드시 태풍이 오기 전에 대피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나라에 줄 영향은 무엇이고 예상되는 태풍 피해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현재 중심이 그 일본 규슈 그러니까 남쪽 섬에 상륙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압이 한 935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에서 초속 한 49m의 바람이 부니까 상당히 강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심권에 들어있는 일본 남쪽은 뭐 어마어마할 거고요. 지금 반경이 태풍 강풍 반경이 한 400km 정도 되는데 이 중심에서 부산이 지금 한 450km 정도 떨어져 있고 제주가 한 40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태풍은 이제 상륙했기 때문에 세력은 약해질 겁니다. 육지와 마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태풍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적어도 20일 한 낮까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내일 한 낮까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늘 밤과 내일 오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고 고비가 될 거고요. 태풍이 가져오는 게 강풍과 폭우와 해일이거든요. 이 세 가지 위험 현상이 나타나는데 역시 남해안과 경상 동해안은 뭐 어김없이 그런 그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울산 포항 지역에 한 150mm 정도 비가 예상이 되니까 또 이 태풍도 태풍이 문제지만 우리 내륙 쪽은 태풍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기상학적인 원인이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이 태풍을 밀어냈거든요. 네. 일본 쪽으로. 그러면 이 태풍과 북쪽에서 내려온 고기압 간의 그 기압 차이가 커져서 태풍이 아마 내일 오후쯤 돼서 우리나라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이제 이런 환경이 될 텐데 그 원인이 태풍은 동쪽으로 가지만 남북 간에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런 강풍이 우려가 됩니다. 정리해 보면 역시 경상도 동해안과 또 태풍이 일본 쪽으로 가면서 동해 바다에 찬 공기를 태백산맥 쪽으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북쪽에서 아까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 강원 영동 지방에서 부딪혀서 또 지형적인 효과가 발휘돼서 또 많은 비가 오는 그런 이제 그 태풍의 앞으로 가면서의 그 날씨 상황이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이제 해일이 발생하게 네, 되면 네. 그 피해가 아주 커지지 네. 않겠습니까? 해일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930 헥토파스칼 정도의 저기압이 일본 남쪽에서 지금 상륙하기 전에 남해 바다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네. 파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 초속 50m의 강한 바람이 몰아닥치면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가에 치고 있는데 강풍을 만나게 되면 파도 넘지 말라고 쳐놓은 그 방파제를 넘게 되거든요. 월파하게 되죠. 네, 월파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바닷가에 나가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 이런 태풍이 올 때마다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나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번 태풍이 굉장히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 중심에 오지는 않지만 일본으로 갔지만 그 강풍권에 남해안과 경상도 동해안은 들기 때문에 특히 그 월파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강풍과 해일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내일까지 그렇고요. 네. 이 태풍이 내일 오후 되면 이제 우리나라 멀어지지만 바람은 그 여전히 한 모레까지는 계속 불 거고 파도는 역시 태풍이 멀어졌지만 모레까지는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태풍 때 흰남노 태풍 때 영남 해안 지역의 네. 피해가 컸잖아요. 네. 이번 태풍 그 지역에서 어떻게 또 피해를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올 때 또 남해안 지방은 이제 그 태풍이 왔을 때 그 높은 파도와 또 만조 기간이 겹치면 매년 태풍 때마다 그 태풍 매미래거나 지난 흰남노래거나 이런 그 남해안 해안 지방에 그런 그 저지대 침수가 우려가 되는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 한 100에서 150mm의 비가 오는데 문제는 이 비가 하루 종일 오는 게 아니고 단시간 내에 이제 이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지날 때 내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 쪽은 아마 비가 이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이 부산 쪽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는 하여튼 그 아까 얘기한 그 지역들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침수 피해 각별히 좀 대비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배 위원이었습니다.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에 이어 영남 해안 지역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일본 규슈 남단에 상륙한 뒤 계속 북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내일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와 영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영남 해안 지역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영남, 영동 등 주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영남 해안 지역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영남 해안 지역엔 최대 150mm 이상, 울릉도와 독도, 강원 영동 지역엔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와 영남 해안 지역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동해와 제주 해상에선 물결이 최고 10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태풍 관련 뉴스 특보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뉴스 특보 계속 지켜보시면서 태풍 피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